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입니다.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눈이 와서 바깥 풍경은 아름다운데 앞에 저희 인터뷰 들으셨죠? 네네. 우리 대표님은 혹시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겪으니까 너무 이게 도대체 왜 대책을 못 마련하나 말씀하신 인터뷰 들으면서 진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정규직 전환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당장에 뭐부터 해야 되냐. 실제로 우리 민간의 용역회사들, 이제 인력 파견 회사들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회사들이 실제로 가서 일을 할 때 이게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목적만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턴키 계약을 하면서 비용에 대한 것만 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계약이 사실은 이루어져야죠. 발주하는 기관과 그 위탁받은 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계약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파견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이 돼야 그래야 전체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는 건데 비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절감하는 방식들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민간의 용역 회사들, 인력 파견 회사들에 대한 관리 체계, 또 계약 방식.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댈 수 있는 겁니다. 행정부서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저는 전면적으로 가다듬어야 된다. 그 생각이 좀 먼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회사가 자회사를 이렇게 둬서 외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됐다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공기업이 원래는 이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그전에는 허용이 되지 않았었다가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당면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인원이 뭐 공기업 중에도 큰 기업들은 뭐 몇백 명씩 되거든요. 청소 용역만 해도.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정규직 전환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회사를 용역회사를 두는군요. 네, 직접 설립해서 그 자회사에 의해서 관리하면은 그거를 정규직 전환 한 거와 같은 방식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걸 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민간이 운영하던 용역회사를 공기업이 가져오는 꼴이에요. 그럼 그 민간 용역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 파산하는 거거든요. 몇백 명씩 인력 파견하다가 하루아침에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그 민간의 시장을 보다도 합리적으로 또 정확하게 자기가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장으로 육성하기보다는 공공의 영역이 민간의 시장을 갖고 들어와서 해결해버리는 것. 이것이 과연 단기적으로 좋은 해결 방식인가. 그렇게 해서 민간의 시장이 죽으면은 그다음에 전부 다 공공의 영역에서 그걸 다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좀 더 길게 하면서 물론 이제 단기간에 해야 되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또 찾아서 해 나가면서 또 하나로는 이제 이런 민간의 시장과 공공의 영역이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좀 호흡을 길게 가지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뤄야 하는 목표지만 쉽지 않으니 지금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니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으자는 그런 대표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생생하게 돈 쓰는 법 하도록 할게요.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워졌어요. 그리고 올해 추위가 굉장히 일찍 오고. 굉장히 일찍 오고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한파가 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벌써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울 때 사람들이 이 추위를 감추기 위해서 패션을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또 아직 철이 덜 들었는지 그래도 이 패션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롱패딩을 저는 안 입었거든요. 이거 입어본 사람들 진짜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김밥 말아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입기 싫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건 비싸고 또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격이. 그 일단은 현재 이 롱패딩의 인기가 올해도 계속 갈 거냐 하는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패션계에서는 당분간 더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그 롱패딩의 그 호불호가 갈리는 문제 때문에 숏패딩, 그러니까 짧게, 예, 그런 것들이 또 새롭게 이렇게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롱패딩만 한 100만 장이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요. 평창올림픽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그랬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기업들이 지금 더 공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롱패딩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는데 뭐 모기업에서는 한 20배 정도 생산량이 늘리고 또 어떤 데는 뭐 한 3배 정도 늘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롱패딩 계속 그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세군요. 근데 이제 차이는 지난해까지는 1020 세대 10대에서 20대 정도가 주로 이제 롱패딩의 소비층이었는데요. 네. 벌써 이제 한두 개씩은 또 롱패딩 갖고 있으니까 올해 또 살 거냐. 그럼 새로운 이제 소비처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제 공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이 된 게 이제 3040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구매력도 어느 정도 있고 좀 비싸지겠네요. 좀 예. 그러면서 이제 훨씬 실용적인 것도 또 강조하는 특성들이 있고 또 패션에 대해서도 훨씬 더 좀 명확한 자기 관점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기능성이라든지 보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3040 세대들을 타겟팅한 그런 이제 롱패딩들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결국은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또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보여져서 올해 패딩 가격도 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비싼 거 얼마까지 보셨어요? 저는 이제 한 240, 50만 원 거의 밍크 정도. 코트 값이네요. 네네. 그 정도까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렴한 거는 한 10만 원 선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굉장히 천차만별이긴 한데 한동안 이제 막 이게 무슨 등골 브레이크라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막 처음 롱패딩 좋아해가지고 집에 네. 엄마들한테 막 사달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사야 되고 막 이럴 때 문제가 됐던 롱패딩은 주로 5, 60만 원대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안 입고 가면 또 그 교실 안에서 왕따가 돼요. 네, 패딩족과 안 패딩족의 이게 약간 계급차 같은 뭐 이런 문화들이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하면서 뭐 이게 이제 뭐 부모님들이 안 사줄 수도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돼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정도 선이 가격대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롱패딩은 오리털, 뭐 거위털 뭐가 주로 이렇게 재료로 쓰이나요? 이게 이제 그 물새라고 얘기하죠. 오리하고 거위가 특징이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닭털을 안 쓰는 겁니다. 닭은 물에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물 위에 떠 있는 그 물새들의 털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방수, 예, 그 다음에 가벼움, 보온성 이런 것들을 물 위에 떠 있어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리털하고 거위털을 주로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좀 더 가볍고 따뜻하다. 그래서 좀 더 고가고요. 그래서 구스다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리털보다 거위털이 길이가 더 길어요. 그리고 더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훨씬 더 엉킴이 적고 그다음에 공기량이 많아서 이렇게 공기를 품는 이 특징들이 강해서 거위털이 좀 더 고품질의 이런 보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제가 이제 다운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다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오리나 거위의 가슴, 배, 그다음에 이 목 아래, 그다음에 이게 겨드랑이, 날개빛 있죠? 네. 거기에 있는 자라는 그 솜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운이에요. 괜히 오리하고 거위한테 미안해지는데 제가 지금 미안할 필요 없는 거죠? 미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그러면? 네. 자, 그런데 이 오리하고 거위에서 그 다운을, 그 솜털을 그 채취를 할 때 이거를 뭐 마취를 한다든지 또는 먹기 위해서 이렇게 도축을 하고 나서 털을 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오리와 거위에서 털을 잡아 뜯어요. 왜요? 그래야 털이 가장 생생하게 어머 세상에. 더 이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고품질의 털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운이. 미안해 할만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걸 잡아 뜯으면 거기가 피가 나죠. 피가 나고 막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냥 집어 던져놔요. 그러면 걔가 그게 막 딱지가 지고 이렇게 하다가 아물어요. 아물면은 다시 털이 자랍니다. 그러면은 또 어느 정도 털이 자라면 다시 데려다가 다시 털을
채취를 해요. 그걸 보통 한 3번 정도 하면은 그러면 스트레스와 감염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깃털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도축하고 나서. 그렇군요. 그게 다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상이 한 5, 6년 전에 한번 도른 적이 있었어요. 그 오리하고 거위에서 그 솜털을 뜯어내는 그 장면이 네. 막 비명을 지르죠. 오리하고 거위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패딩을 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구스다운이나 뭐 이런 오리털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런 캐시미어라든가 뭐 이런 다른 대체한 이런 것들로 이제 하는데 요즘 에코퍼 이런 것들도 그렇죠.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요. 네, 비건 패딩이라 그래가지고 아. 대체한 그러니까 오리나 거위에서 직접 채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대체해서 이 털을 이제 인조털처럼 예, 그렇게 개발한 이런 그렇군요. 그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융픽 안 하고 하는 채식주의자들처럼 패딩을 그렇게 입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비건 패딩, 그러니까 채식 동물을 학대하지 네. 않는 패딩을 입는 소비자 네. 이런 의미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인증제도가 2014년에 그게 이슈가 되면서 미국에서 개발된 인증제도가 있어요. 어떤 거요? 그거는 이제 이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채취하지 않고 이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전체 제조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증을 네. 하는 건데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게 네네.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뭐 채식주의자를 선언할 수는 없고요. 어쨌건 다운 제품은 안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들은 한 입을 수가 없네요. 그건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실 오리나 거위털만큼 보온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만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가볍고 예쁘고 따뜻하고 뭐 그건 분명히 장점이 있고요. 그런 걸 소비하는 것이 비단 뭐 그 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개인의 판단인데. 개인에 따라서 하는데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조자들 자체가 아까 제가 인증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자들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들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그 편리성이라든가 가격만의 가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동물 복지라든가 자연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아동 노동을 금지한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가치들을 중요시하는 소비층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제조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제품을 내놔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가치 소비라는 네. 아주 좋은 단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싸요. 근데 네. 이렇게 큰 맘 먹고 샀는데 패딩 제품도 이제 털이 빠져서 네네. 소비자들이 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게 싸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뭐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의 이 컴플레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패딩 제품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품이 말씀하신 대로 고가가 되는데 뭐 한 계절 딱 입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문제가 많아서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생기면 이게 네.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많이 소비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게 털을 많이 빠지는 거. 예. 그 다음에 봉제가 튼튼하지 않아서 이렇게 뜯어진 것처럼 이게 봉제 불량이 있는 경우, 충전재가 한 계절 딱 입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푹 꺼져가지고 이게 무슨 솜 누벼놓은 것처럼 돼버리는 충전재 부족. 그 다음에 이 색깔이 변색되는 경우, 색깔이 굉장히 예뻐서 샀는데 패딩 제품에 변색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소비자 고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 패딩 제품이 사실은 세탁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세탁을 맡기고 나서도 이게 세탁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건지 제품의 원래의 어떤 하자에 의해서 이런 게 생긴 건지 이게 정확히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집에서 또 잘못 세탁하면은 충전이 확 줄어들면서 아예 이 털 자체가 막 뭉치고 이렇게 돼서 입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이렇게 전문적인 방식에 의해서 세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보통은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세탁소에 맡기고 합니다. 그래서 세탁을 일단은 뭐 한 계절 입고 나서 좀 다시 입으려니까 벌써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이제 세탁을 맡겼다고 받았는데 털 빠짐이 엄청 심해지고 뭐 봉지도 뜯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원래 제품의 하자인지 세탁 과정의 문제인지 하는 것 때문에 주로 이제 뭐 고민들이 많고 상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세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데들을 그런 데도 있어요? 그게 민간 소비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인데요. 세탁심의위원회요? 네네. 한국소비자원에도 세탁심의가 있고요. 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근데 여기가 지금 이름이 공익소비자 네트워크라고 바뀌었어요. 공익소비자 네트워크. 그다음에 한국소비자연맹 이런 데서 세탁심이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제품을 의뢰를 하면 기업도 의뢰할 수 있고 소비자도 의뢰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이게 원래 원단 자체 하자인지 세탁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뭐 기술적인 어떤 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뭐 소비자에 의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을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서 AS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네. 그 AS 기간 이내에 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뭐 자기네 자체의 하자인지를 판단해가지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한계도 있고 나면 1년이 후딱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지났으니까 AS 기간 지났으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기관에 한국소비자원이라든가 공익소비자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에 세탁심의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도. 와, 좋은 정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의뢰를 해서 이게 원래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그러면 1년이 지났을 때도 그 판단에 의해서 이게 원단에 뭔가 하자다. 라고 하는 판단이 되면 감가상각은 물론 일부 합니다. 구매가 전액을 다 보상해 주지는 않는데 감가상각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상률을 계산을 해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품 자체 하자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문제 있을 땐 여러분 소비자단체에 연락하셔서 세탁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생하게 돈 쓰는 법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